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이 계속 무도하게 나오면 북미 정상회담의 재고를 최고 지도부에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회동이 회담 성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조현하던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무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때문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4년 만입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형과 형수에게 한 욕설 녹취를 자유한국당이 공개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은 서울 송파을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살 난 미혼의 자식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30대 미혼 남녀의 25%가 부모에 의존한다는 한국 캥거루족의 실태도 짚어봤습니다. 편리함과 고독이 공존하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하는 뉴스로 심층 취재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닭이 많아요? 그게 이제 제가 밥대를 자꾸 맞추고 못 먹다 보니까 약으로 드시면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쪽에서 막판 기세 싸움이 점입 가경입니다. 워싱턴과 평양은 정상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주고받았습니다. 첫 소식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며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또 언급했습니다. 최 부상은 미국의 선의를 모독하고 불법 무도하게 나올 경우 조미 순회 회담 재고려 문제를 최고 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와 마주 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이틀 전 리비아 최고 권력자 카다피의 최후를 암시한 펜스 미 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겁니다. As the president made clear, this will only end like the Libyan model ended if Kim Jong-un doesn't make a deal.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압박하자 North Korea, they're going to have to reveal all of their locations. They're going to have to allow open inspection, the International Atomic. 김계관 외무상은 리비아 핵포기 방식 운운하는 사이비 우국지사들의 말을 따른다면 조미 관계가 어렵게 될 것이라며 볼턴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 매파와 북한 미국 통사의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은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실무자들끼리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 주면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박용 특파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다음 주 판가름 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It could happen, could very well happen, but whatever it is, we will know next week about Singapore. And if we go, I think it'll be a great thing for North Korea.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북미 실무진의 실무 접촉이 예정된 가운데 다음 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가 제3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연기 또는 취소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약 2주 전 실무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 측이 나오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개최 여부가 전적으로 김정은에 달려있다고 공을 넘겼습니다. Our posture will not change until we see credible steps taken towards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핵실험장 폐기 이후 북한이 들고 나올 비핵화 카드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 김정은은 카리스마가 없다, 또 즉흥적이고 거칠다. 최근 김정은을 이렇게 작심 비판했던 탈북 외교관 태영호 씨가 정부 조직의 비상근 자문위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배경을 김설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쇼맨십도 잘하죠. 사람의
시야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태영호 전 공사는 자서전에서 김정은 인격에 대해 카리스마 없고 즉흥적이며 거칠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거칠게 비판했고 천하의 인간 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남조선 정부가 태공사에 대한 조처를 할 때까지 마주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태전공사가 국정원 산하 연구원 자문위원회에서 돌연 물러났습니다.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좀 활동을 좀 활발히 하려고 하는데 적이 없는 상태에서 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게 좋다고. 태전공사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최근 측근에게 북한보다 국내 비판으로 더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태영호 공사 와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로 내질렀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외압은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태전공사가 안정적인 근무지와 월 500만 원의 활동비도 포기하고 나온 만큼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겠다면서 국제 참관단까지 불렀죠.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본부의 곽정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곽 기자, 이제 해가 지는데 폭파됐나요? 네, 아직까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가 진행됐다는 확실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취재진은 어제 저녁 원산역을 출발한 이후에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정오쯤 현장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통실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미 폭파가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 역시 내일은 풍계리 지역에 광역성 소나기가 예보돼 있어 오늘을 적기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는 아직 풍계리 지역에 특이 동향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오후에 NSC 상임위를 열고 현재 상황을 점검한 뒤 풍계리 폐기 이후 조치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만약 오늘 폭파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내일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폐기 일정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잡아놔 아직 폐기 무산으로 속단하긴 이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저녁 북한 땅 원산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출발한 우리 공동취재단. 지금까지 24시간 이상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북한이 철저히 바깥 세상과 차단한 거죠. 이런 가운데 폭파쇼를 취재한 기자들의 이동 과정을 이상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저녁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떠난 CNN 취재 기자는 돌아와 보도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취재진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접속 장비를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We might be out of communication for a while, but when we come back, we should have some extraordinary images to show you from a place that no foreign journalists have ever been allowed to visit before. 취재 기자들이 탔던 기착한 객실 창문에는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낙후된 생활상이나 군사시설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차의 평균 속도가 시속 35km에 그치고 자동차로 21km 거리를 최대 4시간에 걸쳐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철도와 도로 사정을 말해줍니다. 한 외신 기자는 왕복운임 75달러, 식사는 한 끼당 20달러를 청구받았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투데이 기자는 왕처럼 환대를 받았다며 음식 사진과 은으로 된 식기 등 원산 갈마초대소 내부 모습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현재로선 외신들의 풍계리 현지 직접 중계는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북측이 폭파 현장에서 북한의 중계 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세계 핵담판을 앞두고 북미 신경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태원 국제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과 미국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이 벌이고 있는 이 대리전을 키워드로 골라봤습니다. 네. 자, 양쪽 다요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미국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지난번에는 김괴관, 이번에는 최선희. 네. 그렇죠? 네, 시청자들이 최선희가 과연 누군지 네. 궁금할 테니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최영림이라고요. 전 내각 총리의 수양딸로 알려져 있고요. 자, 2000년대 초반부터 북미 대화 및 육자 회담에 네. 주로 통역으로
통역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요, 단순한 통역이 아니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끼어들어서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서 과연 실세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자, 달에는 김정은의 방중을 수행했고 우리로 치면 외교부죠. 외교부에서 미주 국장을 지낸 다음에 현재는 차관급까지 승진한 승승장구를 달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북한의 여성 외교관의 대표 주자격이네요. 자, 그렇다면 어쨌건 워싱턴을 공격하는 북한 사람들의 일종의 패턴이랄까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때리지는 않고요. 미국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파라인의 발언을 콕 집어서 아주 정밀 타격하듯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강경파의 입김을 배제하는데 북한이 즐겨 쏘은 그런 상투적인 수단인데요. 자, 최선희는 펜스 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정치적 얼뜨기, 무지몽매한 사람이다. 그리고 전에 김교관은 볼턴 보좌관을 사이비 우국지사 그리고 아둔하게 짝이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굉장히 인신공격서 발언을 하고 있고요. 또 상대를 굉장히 매도하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단어만 골라 쓰고 있습니다. 자, 김 위원장이요. 리비아의 카다피 같은 최후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한 분풀이성 발언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김계관 볼턴은 급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최선희가 미국 부통령을 비판했다. 이건 좀 너무 하급자가 곧 자기의 보스가 만날 상대국 2인자를 거론한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렇게 비판 대상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것이 그동안 북한에 좋은 역할을 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영철 통전부장의 대화 상대이죠. 그리고 자, 자기들이 존경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2번이나 접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도 회담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전망 계속 내놓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 that decision will ultimately be up to Chairman Kim. He asked for the meeting. The President agreed to meet with him. I'm very hopeful that that meeting will take place.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뭐 계속 미국 소식 볼 때마다 봐야 될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인데 오늘 미국 의회를 출석해서 평양이 있었던 얘기를 조금 설명했죠? 그렇습니다. 자, 미국식의 야당 의원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자, 진짜 비핵화를 위한 검증 작업의 범위와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설명하고요. 김 위원장의 이해도 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대목이 제일 눈에 띕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김정은은요, 다른 세대이고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결국 김정은이 북한의 새로운 미래를 고민하고 있고 자, 최악의 경제난을 벗어날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그런 지도자다. 이렇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자, 폼페이오 판단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펜스 부통령 또는 볼턴 보좌관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는 약 3주 후에 판명 날 것 같습니다. 아,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을 향해서 북한의 앞날을 열어갈 차세대다. 다른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다 평가를 했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태원 국제부장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 후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사진이 걸렸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이 후보가 셋째 형 부부와의 통화에서 욕을 한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 파일을 공개한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보 검증이라며 형수 욕설 논란을 포함해 이 후보를 둘러싼 6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공식 후보 등록 첫날부터 네거티브전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선거 판세를 흔들기 위해 이 후보의 욕설 논란을 꺼내든 셈입니다. 그 욕설은 안 하고 야 이런 사람 경기도지사 시키면 되겠냐? 한마디만 해라. 문제의 녹취는 4년 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비방 목적이 크다고 보고 보도를 막아달라는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녹음 파일의 공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홍준표 대표 등에 대해 즉각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기도민은 자유한국당의 아나무인 행태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이 후보 등록 마감이지만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 바른미래당 공천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송파을 재선거 출마에 선을 그어왔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송파에서 분위기를 좀 띄워서 서울시장 선거도 좀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전략공천은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다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손 대표의 전략공천 해달라는 요구, 그 의사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손학규 카드를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제가 월 초부터 손학규 대표님께서 출마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당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박종진 예비후보는 손 위원장의 태도 돌변에 충격을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선 1위가 공천을 못 받는 진기한 기록이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내일 마감되지만 바른미래당은 오늘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된 겁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에서 내린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향합니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에 앞서 카메라가 있는 쪽으로 허리를 깊게 숙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지난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지 3년 5개월 만에 다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시종일관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린 모습은 4년 전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였지만 구겨진 셔츠에 카디건을 입고 안경을 쓴 오늘 모습이 코트 차림에 가방을 든 당시와 대비됐습니다. 혐의 관련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모습은 물벼락 갑질 혐의로 앞서 경찰 조사를 받은 동생 조현민 전 전무의 소환 당시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출석 현장에는 성난 시민이 조 전 부사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혐의 등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이 출국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보름 전 채널A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의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오늘 한진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권우혁 기자입니다. 압수물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한진빌딩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한진그룹 본사에서만 회계자료 등 상자 11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습니다. 말씀이 맞습니까? 혹시 어떤 거 압수하셨습니까?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회장의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자택 등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 등이 부친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 이후 한진그룹 총수일과 관련한 압수수색만 관세청, 경찰, 법무부, 검찰 등 모두 9차례에 이릅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수사와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채널A는 지난 이틀 동안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수사단을 고발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고발장을 대신 써주겠다. 그러니 검찰 간부들을 추가로 고발하라고 한 사건이었죠. 이번엔 수사단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원랜드 전직 임원 A씨가 지난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제출한 진정서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강압 수사를 했으니 양보남 단장을 포함한 수사단 검사들을 조사하고 처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A씨는 앞서 춘천지검에서 3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어서 사건을 맡은 강원랜드 수사단은 출석 요구 한 번 없이 체포영장부터 발부받아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이지만 자신이 체포 대상이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체포영장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청구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 검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했던 자신을 체포한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수사에 상당한 협조를 하고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 인신을 체포한 다음에 구속장을 추가 청구하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A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지난 3월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 수사단에 진정서를 냈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대검찰청에 진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체포된 뒤 2차례 수사단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된 뒤에는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단은 A씨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며 조사 과정을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네, 고발장 대필 사건의 속보입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모든 대필 과정을 고발인의 입장에서 대신 써줬다고 해명했었죠. 그런데 그 설명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또 나왔습니다. 이어서 윤준호 기자입니다. 시민단체가 처음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입니다. 고발인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입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수사단이 대필한 추가 고발장에는 고발인 직함이 위원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수사관이 대신 쓰는 과정에서 실제 직함인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잘못 쓴 겁니다. 이런 오류가 안 나온다니까. 직함이 바뀌었다. 이런 오류가 왜 나오냐고. 수사단은 모든 걸 일일이 확인했다고 했지만 고발인의 직함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단순히 잘못 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고발장 대필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강원랜드 수사단을 수사해달라며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지난해 말 조금 개선되는 듯했던 소득 격차가 1분기 만에 다시 크게 벌어졌습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서울 후암동에서 월세 15만 원짜리 단칸방에 사는 박이석 씨. 노점상을 하다 접은 뒤 일용직으로 버텨왔지만 요새는 그마저도 힘이 듭니다. 사회가 좋아졌다고 하면서도 또 없는 사람들은 또 없는 사람들끼리 또 거기에 대한 하소연이나 그럴까 할 게 없어요. 올해 1분기 최하위층 20%의 명목소득은 128만 원.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8% 적어졌습니다. 반면 최상위층 20%의 소득은 1,015만 원으로 9.3% 많아졌습니다. 1분기 소득 분배 상황은 역대 최악으로 평가됐습니다. 정부는 소득 격차가 벌어진 이유를 인구와 산업의 구조적 특징에서 찾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층 인구가 늘면서 최하위층 소득은 떨어졌지만 대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최상위층 소득은 올라갔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서 고용이 줄고 이런 것들이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줄이는 그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소득 격차는 이렇게 벌어지는데
정부는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대기업이 하면 안 되는 업종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찾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 홍콩에서 온 레오나 씨 부부가 김치를 고르고 있습니다. Korean kimchi is very tasty, and the spicy is quite not very spicy, but I think the level is quite good enough for me. 수출 1위인 대기업의 김치는 지난해 40여 개국에 490억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한 해 동안 680만 포기에 달하는 김치를 수출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김치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추진 중입니다. 떡, 청국장, 두부, 어묵, 김치 등 73개 업종에 대기업의 신규 진출을 금지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는 김치가 나오기 힘들어집니다.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류 음식 세계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배추의 아삭함과 국산 김치 고유의 감칠맛이 잘 느껴집니다. 업계에선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중국산 저가 김치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를 부당하게 요구하면 공공 입찰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납품 단가 부당 인하와 같은 그 잘못된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정책 관행은 해소되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한 저희의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30살이 된 아들에게 집을 떠나라, 제발 독립해서 살라면서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 뉴욕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판결은 어땠을까요? 황하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로톤도 씨 부부가 같이 사는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지난 7일. 8년째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데다 집안일도 돕지 않는 아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통보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며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톤도 씨 부부는 2월부터 이사 비용을 지원할 테니 나가 살라는 편지를 5번이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30살 먹은 아들은 준비가 덜 됐다며 부모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세입자를 내쫓으려면 6개월의 사전 공지가 필요하다는 법 조항까지 동원하면서 법정에서 맞섰습니다. I don't see why the judge wants to throw people out on the street.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게 일반적인 만큼 대부분 부모 편을 듭니다. That doesn't make no sense. You're going to stay in your mother and them house 30 years old and don't help do nothing. Give his mother and father space, actually, because it's that time. He's 30. And then you're not paying rent. 로톤도 가족 이야기는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와 함께 부모에게 의존하는 일명 캥거루족의 씁쓸한 단면이란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 미국 청년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30대 미혼 청년을 살펴봤더니 4 중 하나가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 이른바 캥거루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고물가 시대, 고용 절벽 수준의 높은 청년 실업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31살 장준효 씨. 그런데 어엿한 직장인이 된 뒤에도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비싼 월세를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월세 감당하기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거든요. 고정비용이 월세랑 생활비 다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답답한 심정입니다. 한 시중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미혼 청년 4명 중 1명이 경제적인 지원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른바 캥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못하는 이유로는 적은 소득과 미취업, 대출 등이 꼽혔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계속 뒷바라지해야 하는 5060 부모 세대는 부담스러워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식이 돈을 좀 모으고 살라 그러는데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좀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가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고용 문제, 주거비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펼쳐야 될 것으로.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노후마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밥도 혼자, 또 술도 혼자, 심지어 노는 것도 혼자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환이 적지 않다고 하는군요. 허욱 기자의 더하는 뉴스입니다. 자유롭잖아요, 혼자 살면. 혼자 다 해야 되니까 훨씬 힘들죠. 우리나라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 서울 관악구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절반에 육박합니다. 대형마트의 가전제품 코너, 1인 가구 전용 밥솥과 세탁기, 전자레인지는 물론 텔레비전도 출시됐습니다. 1인 가구용 제품들 판매가 느는 추세여서 저희도 제품 구비도 꾸준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즉석밥과 냉동식품은 이제 기본. 1인용 찌개와 과일, 1인 전용 생선회까지 등장했습니다. 마트 정육 코너에도 이렇게 1인용 스테이크 고기를 팔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은 이걸로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밑간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끝. 불과 5분 만에 어엿한 스테이크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맛있네, 고기 부드럽네. 하지만 설거지를 하는 수고는 감수해야 합니다. 요리도 설거지도 귀찮다면 외식이 대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메뉴를 선택하여주세요. 9년 전 문을 연 이 혼밥족 식당에선 전체 좌석의 절반이 1인석입니다.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상당히 그 싱글족들이 한 60% 정도 더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옆이 막혀 있는 좌석에 앉아 이리저리 둘러보고 등 뒤에 있는 냅킨도 챙겨봅니다.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지다 보니 독서실 같은 자리도 제법 견딜만 합니다. 식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식사를 받자마자 내려오는 차단막. 대화 대신 식당 전체를 울리는 음악을 들으며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음식을 갖다 주고 나서 이렇게 칸막이가 완전히 밑에까지 내려와서 맞은편에 다른 사람들이랑 눈을 마주칠 일도 전혀 없습니다. 인천에서 벤처회사를 운영 중인 32살 김덕환 씨. 1인 가구 생활 10년 차지만 퇴근 후 썰렁한 집안에 들어서는 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조명을 차례로 켜고 향초를 피우며 시작한 저녁 시간. 즉석 요리가 지겹기도 하지만 배달 음식 한번 시키는 것도 고역입니다. 네, 혹시 제육도시락 하나 배달되나요? 네, 15,000원 이상 배달입니다. 15,000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라면과 즉석식품은 주식이 됐고 30대 초반인데도 건강을 위해 챙긴 약이 한가득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약이 많아요? 그게 이제 제가 밥대를 자꾸 놓치고 못 먹다 보니까 약으로 대신 이제 하는 거죠. 건강을 생각을 하긴 하는데 밥을 또 이제 놓치고 하다 보면 약이라도 비타민이라도 챙겨 먹는 거죠. 연세대 연구팀의 조사 결과 홀로 밥을 먹는 남성은 함께 먹는 경우보다 대사증후군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고독지수는 100점 만점에 78점.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회의 부정적인 사회 병리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 놀라울 수가 있고요. 더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우울 지수라든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외시키는 그러한 부분도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타인의 눈치를 볼 일 없는 자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독감. 늘어가는 대한민국 1인 가구의 두 얼굴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오늘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첨단 장비까지 동원됐는데요. 현장에서는 체납자와 단속반의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정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단속되었습니다. 번호인식 특수카메라에 체납 차량이 걸려듭니다. 단속 공무원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하고 번호판 띄고 가라고요? 또 걸리면은 왜 손이 안 되는데 핑계를 대거나 이게 지금 제가 그랬던 게 아니라 회사에서 사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려워서 모르겠죠.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법인 소유의 차량.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17건 4,900만 원을 체납한 대포 차량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강제 견인됩니다.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단속한 결과 고가의 수입차 등 64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현재 전국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50만 대로 체납액만 6,270억 원이 넘습니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6%에 이릅니다. 한 건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지만은 체납 활동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또 같이 단속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지자체 세무과에 체납액을 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서원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배우 이서원 씨. 검은색 셔츠에 남색 모자를 눌러쓴 이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따금 쳐다만 봤을 뿐 빠르게 검찰 조사실로 향한 겁니다. 21살인 이 씨는 지난달 8일 술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 연예인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석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 씨는 조사를 마친 뒤 피해자와 모든 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만날 수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파는 오늘 오전부터 진행됐습니다. 정치부 곽정화 기자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곽 기자, 언제부터 폭파가 시작된 거죠? 네, 조금 전 현장에서 풍계리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3개 갱도와 시설물 폭파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폭파는 지금까지 5차례 핵실험이 진행된 2번 갱도로 가장 먼저 파괴됐는데요. 3시간 뒤인 오후 2시 20분부터 4번과 3번 갱도가 차례로 폭파됐고 관측소와 생활동까지 폭파 철거됐습니다. 1차 핵실험 후 버려졌던 1번 갱도는 폭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북한은 갱도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과 막사까지 모두 폭파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이 완전히 폐기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핵실험장은 11년 만에 완전히 문을 닫게 됐습니다. 자세한 영상과 취재 내용은 풍계리에 나간 우리 취재진이 원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일 오전쯤 보다 자세히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일명 공포의 도로에서 또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트레일러가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덮쳐 11명이 다쳤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찌그러진 승용차들과 대형 트레일러가 뒤엉켜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운전자를 겨우 구조해냅니다. 오늘 오전 7시 15분쯤 부산 사상구 신모라 교차로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리막길에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내려봐도 큰 시내사라가 이거 내려오면서 받아보세요. 한 손을 가지고. 이 사고로 1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터널로 이어지는 20-30도 급경사로 공포의 도로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난 1월엔 덤프트럭이 넘어졌고 3년 전에도 5중 추돌 사고가 나 5명이 다쳤습니다. 투자나 뭐 이런 컨테이너 실은 큰 차들이 내려오면 저 신호를 안 걸리려고 일단은 가속을 또 밟고 내려오는 차량도 많고 그래서 여기 자주 사고 나요. 경찰은 이번 사고도 트레일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똑바로 세워진 세월호 내부 모습이 오늘 처음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침몰 전 단원고 학생과 일반인들이 평온하게 오가던 내부는 곳곳이 녹슬고 곧 무너질 것처럼 훼손돼 있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층 화물칸 입구로 들어서자 화물과 차량은 모두 사라졌고 사방이 녹슬어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자 중앙 로비가 나타납니다. 카페테리아와 매점이 있어 승객들로 붐볐던 곳입니다. 그러나 천장에 거미줄처럼 전선이 엉켜 있고 계단과 벽면 모두 4년 전과 달리 검붉은 색입니다. 3층 올라가는 그 중앙 계단이 있는 3층 로비고요. 그 이쪽 안쪽 공간이 매점, 그리고 이쪽 정면 부분이 인포메이션 데스크. 승객들이 분주하게 오가던 복도는 적막감만 감돕니다.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들이 들뜬 마음으로 찾았던 식당. 당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음식을 조리했던 화덕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단체 객실도 침몰 당시 충격으로 곳곳이 찌그러졌습니다. 창문은 모두 깨졌고 하늘색 바닥재도 모두 변색됐습니다. 4년 만에 바로 선 세월호 선체 내부는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듯 곳곳이 심하게 녹슬고 일부 공간에는 바다에서 들어온 뻘이 아직도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선체 조사에는 진입로 확보 등 준비 작업을 거쳐 7월부터 미수습자 수색을 재개합니다. 추가 수색은 눕혀져 있어서 진입하지 못했던 선체 자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잠잠하던 황사가 한 달 만에 다시 전국을 덮쳤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으로 치솟았는데요. 5월이면 더 기승을 부리는 황사를 김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만 해도 하늘은 유독 파랗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공기도 맑고 햇살도 따뜻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전국이 황사 영향권에 들면서 하늘색도 희뿌옇게 변했습니다. 어제보다 먼지도 심한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 눈도 따갑고 해서 마스크도 쓰고. 지난달 2차례 찾아왔던 중국발 황사가 30여일 만에 또다시 한반도를 뒤덮은 겁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고 오후부턴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도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황사의 절반이 5월에 관측됐을 만큼 5월이면 더 기승을 부리는 봄의 불청객. 기후변화에 의해 기압계 흐름이 변동이 커지면서 2000년대 이후에 5월에 우리나라 황사가 잦았습니다. 중국 북부지방과 몽골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는 예전엔 5월이면 바람을 따라 한반도를 지나쳐갔지만 최근엔 한반도 주변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 기억하시나요? 지난 12일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를 자신의 차로 멈추게 해 2차 사고를 막았던 한영탁 씨의 고의 교통사고 영상입니다. 이 옆쪽에 또 다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지난 15일 밤 인천 남구에 있는 한 사거리 교차로에 서 있던 SUV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이 신호등에는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이 횡단보도 앞에 차량이 멈춰서 있죠. 이 옆 차로에 바짝 붙어 있는 이 승용차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SUV 차량이 직진하기 시작합니다.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들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이때 경적 소리와 함께 조금 전 옆 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고 속도가 붙으려던 SUV 차량이 도로 위에 결국 멈춰섭니다. 사실 사고가 날 뻔한 이 SUV 차량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옆쪽에 당시 상황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이 도로 위에 한참 멈춰서 있는 걸 뒤쪽에 있던 승용차가 이상하게 여겼고 이 운전자가 차선을 바꿔 SUV 차량 옆으로 와 주시하던 중 사고가 날 뻔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더 큰 사고를 막은 겁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대응은 사고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차량 문을 두드려 운전자를 깨워봤지만 반응이 없자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차가 정지돼 있다가 혼자 불러가가지고 제가 앞으로 뛰어 나갔어요. 나갔는데 안에 꺼져 있는 것 같아요.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장비를 이용해 운전자 구조를 시도합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운전자를 구조했고 20여 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운전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관이었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과 박주일 팀장인데요. 사고 당일은 쉬는 날이었고 학원 수업을 마친 딸을 데리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박 팀장과 이 통화를 해봤는데 당시 SUV 차량 운전자가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이 말만 남겼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셔가지고 병원도 한번 가봤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저도 마음이 안 좋죠. 지금 그분이 벌떡 일어나셨으면은. 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걸로. 예.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는 당연히 후보도 단일화하고. 유권자분들이 그렇게 지지를 모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남지사 후보로 나선 후보들은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 지역 관심사는 드루킹 사건이었습니다. 한쪽은 사죄하라고 몰아세웠고 다른 쪽은 사세원 문제라면서 받아넘겼습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파란색 점퍼를 입고 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경남 지역 경제를 살리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드루킹 연루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사소한 문제를 부풀리지 말고 이제 특검에 맡기자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도 아닌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빨간색 점퍼를 입고 등장한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비록 쉬운 선거는 아니지만 여론조사와 현장 민심이 크게 다르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드루킹 의혹에 대해 김경수 후보가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며 사죄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소한 국민과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한 사죄 정도는 하는 게 저는 도리가 아니겠는가. 바른미래당 김유곤 후보 역시 아침 일찍 등록을 마치고 당세가 약하다고 후보가 약한 것은 아니라며 일자리 공약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꼼꼼히 잘 보시고. 온라인 선거운동도 등장하고 있지만 이게 잘 안 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산과 계곡이 대부분인 강원도 인제 군수에 도전한 후보들 얘기인데요.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차를 타고 발로 뛰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면적의 90%가 산과 강인 강원도 인제군. 인구는 서울의 300분의 1 수준인 3만 2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넓습니다. 이동거리가 멀다 보니 후보들의 일정은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에 몇 시에 나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3선에 도전하는 이순선 한국당 후보. 산나물 축제, 동문체육회 등 곳곳을 돌다 보면 점심을 거르는 건 다반사입니다. 차로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만 300km. 오자마자 가느냐는 핀잔도 듣지만 발로 뛰는 만큼 표로 이어지니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읍면별로 이렇게 행사가 개최가 되면 그것을 이제 다 들려줘야 되니까 좀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민주당의 최상기 후보는 이 후보에 맞서 세 번째 도전장을 냈습니다. 준비한 장화로 갈아 신고 산골 마을로 향합니다. 5가구뿐이지만 모두 소중한 유권자입니다. 안 계세요? 어디 나가셨나 보네? 안 계세요? 요즘 같은 농번기철에는 허탕을 치기가 일쑤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직접 논과 밭을 찾아가며 만나는 게 정석입니다. 네. 제가 칠상기래요. 뭐 5가구, 10가구 이렇게 사는 동네가 많습니다. 아무리 오지도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이는 주말 행사장에는 무조건 달려가야 합니다. 누가 더 많이 우리 주민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을 맞댄 유권자가 곧 한 표라는 생각으로 후보들은 오늘도 인제의 산들 곳곳을 누빕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첫 재판에 나와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었죠. 그런데 그 직후에 앞으로는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재판에 나서며 서류 봉투를 챙겨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안에 담아온 자필 진술서를 11분간 읽어내려가며 검찰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작심 진술이 사실상 마지막 법정 진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밝힌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재판장에 더는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거 아닌데 계속 무슨 이거 거짓말인데 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측근인 이재호 전 의원도 대부분의 검찰 증거가 고발장, 신문기사, 다스에서 비리로 잘린 사람들의 추측성 진술이라며 삼류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사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제주의 전통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해녀 문화도 있죠. 지금은 대부분 60, 70대 해녀만 남았고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젊은 사람들이 이 해녀가 되기 위해 제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물질을 준비하는 해녀 정서영 씨. 수경과 커다란 오리발, 그리고 7kg짜리 납을 허리에 차면 잠수 준비 끝. 그냥 오늘도 무사히 잘 마치고 물건도 많이 잡게 해주시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정 씨. 광활한 바닷속은 그녀에게는 즐거운 일터입니다. 수초와 돌 사이에 숨은 소라와 전복이 오늘 사냥감. 7시간을 물질하는 동안 수십 번씩 바닷속으로 가며 해산물을 캐냅니다. 이 바다에 떠있는 주황색 디웅박을 제주 방언으로 태왁이라고 하는데요. 이 잠수를 하다가 물 밖으로 나와 잠깐 쉴 때 이 태왁에 의지합니다. 정 씨는 제주에서 꽤 인기 있는 수영 강사였습니다. 8년 전 해녀인 어머니의 권유로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천직으로 알고 지냅니다. 숨이 이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복을 봤을 때는 없던 숨도 갑자기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해녀 사이에 덩치 큰 사내가 물질을 준비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현승민 씨입니다. 3년 전 국내 6번째 해남이 됐습니다. 삼촌들도 이제 예전에 제가 막 바다에서 놀고 있으니까 물질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남자가 물질한다는 거를 좀 생각은 못했었고요. 숙련되면 하루에 수십만 원도 벌지만 워낙 힘에 부치는 일이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14,000명이 넘던 해녀는 지금은 4,000명 안팎. 제주 해녀의 대를 잇는 젊은 청년들이 오늘도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는 7번째 시간입니다. 시작은 7월부터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벌써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이동통신사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맞벌이하는 아내 대신 자녀를 돌본 뒤 느긋하게 오전 11시에 출근합니다. 지난달부터 회사가 도입한 선택근무제 덕분입니다. 2주 단위로 80시간만 근무하면 되는데 그 안에서 출퇴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시원을 방문해야 한다던가 할 때 예전 같은 경우는 꼭 반차를 써야 하는 경우였는데 동료들에게 예를 들면 뭐 눈치가 보인다거나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이 주 52시간제를 앞두고 선제 대응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기업부터 일이 많을 때는 근무를 더하고 없을 때는 쉬는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퇴근 시간에 컴퓨터를 끄는 PC 오프제를 시작한 기업도 있습니다.
정부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더 뽑은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는데요. 300인 이상 기업은 월 60만 원, 그 이하는 최대 100만 원을 3년간 주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공장 설비 구축과 함께 전문 연구 기술 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지원금보다는 기본 2주로 돼 있는 탄력 근무 기간을 늘려달라는 입장입니다. 8시간 더 했다. 그럼 당장 다음 주에 8시간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2주일은 너무 짧다. 최소한 6개월.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선 정부의 더 꼼꼼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서는 아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속 150km에 가까운 강속구가 타자의 머리를 강타했는데요. 투수가 던진 공의 위력은 무려 80톤으로 흉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산 이영하의 시속 147km 강속구가 최재훈의 머리를 강타합니다. 딱 하는 순간 쓰러져 온몸을 뒤틀 정도로 엄청난 충격. 가까스로 1루까지 걸어갔지만 결국 교체되고 맙니다. 목 주변이 좀 근육이 뭉치는 증세는 좀 남아있어요. 뇌진탕 증세는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수가 타자의 머리를 맞히면 자동 폐장되는 규정이 있지만 올 시즌 헤드샷은 벌써 4번이나 나왔습니다. 지름 7cm, 무게 140g의 작은 야구공이 시속 140km로 날아가면 순간 압력이 80톤이나 되는 흉기로 변합니다. 최정상급 복소의 순간 펀치보다 160배나 위력이 셉니다. 제철 수박과 속이 꽉 찬 무가 단번에 박살날 정도입니다. 헤드샷으로 치명적인 부상은 물론 사망사고까지 나면서 얼굴을 가리는 검투사 헬멧이나 완충 소재를 덧댄 특수 헬멧을 찾는 선수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재훈의 경우 지난해부터 미국산 특수 헬멧을 쓰면서 이번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일반 헬멧에 맞으면 통증이 더 오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헬멧은 딱딱하고 좀 그런 무게감도 있으니까. 흉기와도 같은 헤드샷, 그 아찔한 파괴력에 그라운드에는 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수상한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 월드스타가 돼 금이 환영한 BTS가 본격적인 국내 활동을 알렸는데요. 이들의 인기 비결을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nd the Billboard Music Award goes to BTS! BTS!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수상하며 K-팝의 새 역사를 쓴 방탄소년단. 이제는 BTS란 약칭으로 더 유명한 이들이 본격적인 국내 활동을 알렸습니다. 저희 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 덕분에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팬들의 사랑과 응원을 가장 큰 성공 비결로 꼽은 방탄소년단은 이번 시상식 무대에선 해외 팬들을 배려한 개사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노래 속 니가와 내가가 흑인을 비하하는 말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가사를 바꿔 부른 겁니다. 시상식 축하 파티를 마다한 채 인터넷 방송으로 팬들과 먼저 만나는 모습엔 전 세계 팬들이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넘보고 있지만 목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미도 가고 싶고요. 스타디움 투어도 하고 싶고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또 되고 싶고요. 입 밖에 나온 이상 그걸 향해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모르는 방탄소년단의 질주,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눈과 목이 따끔거립니다. 지금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 많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나들며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황사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안개까지 더해지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볕이 강하겠고 한낮에는 전국이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서울이 25도, 강릉 29도, 대구 28도 예상되는데요. 당분간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도 조금씩 해소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고 인공 눈물로 눈을 세척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